제가 TV 프로그램 하나 계속 이렇게 반 고정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고도신문 TV를 사랑을 싣고요. 고도심이 좋아서라는 프로를 반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영덕에 갔어요. 그리고 포항에. 근데 머구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구리 아니고요. 머구리. 머구리 아셔요? 몰라요? 얼굴에 우주선이 쓰는 것 같은 황동으로 된 이거 씌우고 산소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해서 몸에 신발은 아톰 신발처럼 납으로 된 거 엄청 무거운 거 하고 바다를 이렇게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분들이 머구리예요. 와, 여기 어린이집 아닙니까? 머구리.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양한 사진이 있고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와, 그날 저 약간 소름 돋을 만큼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 해녀, 그러니까 저는 삶이 전에 해녀 물질 잠깐 배우면서 모든 사람은 해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녀가 저쪽에 해산물을 채취하려면 뭘 참아야 돼요? 숨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15m 이상 가시면 상군, 7m에서 10m는 뭐 중군, 뭐 3m, 5m, 7m는 하군. 저는 이제 똥군 맞아요. 참 세상에는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똥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똥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똥군인데 귀가 너무 아파요. 이 수압 때문에 3m도 안 되는데 그럼 15m, 20m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해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결혼해서 좋은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엄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참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잘 참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의 숨을 잘 참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말하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해. 왜요? 뭘 따려고. 그래야 영업도 잘하고 그래야 서비스도 잘하고 그래야 좋은 아빠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야 좋은 엄마 되고. 요즘에 사장이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서 좋은 사장 되나요? 직원들 눈치 보면서 참아야지. 옛날엔 직원들만 참았거든요. 이제는 어떤 기업은 사장이 더 많이 참는 데도 많아요. 소상공인 분들도 보면 사장이 더 직원분들 눈치 보고 참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장은 왜 또 힘든 게 있냐? 직원분이 여러분이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눈치 안 보는 사장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눈치 보고 배려하고 숨을 참아야 인간 사회에서 뭔 성과를 내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 치고 뭐 제대로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숨을 참아서 저 바다 밑에 걸 따는 거예요. 근데 해녀는 1분 전후만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머구리는요, 산소를 공급해줘요. 호수로. 그러니까 더 해녀분들보다 밑으로 내려가요. 20m, 30m. 그러면 훨씬 씨알이 굵은 게 나타나요. 그리고 양도 많아요. 그리고요, 이걸로 보잖아요. 그 우주인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요, 물속에서 물안경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유리로 된 거. 물건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요만한 게 전복이 있으면 이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따는 맛이 있어요.
그거 찾는 맛이 있어요. 프로들일수록. 고사리도 꺾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잘 꺾는 사람 되게 잘 꺾어요. 그 꺾는 맛이 있거든요. 고사리 그거 뭐 그렇게 많이 처먹나요? 고생대 식물? 근데 그 꺾는 맛이 좋아요. 발견하는 맛, 꺾는 맛. 이게 먹는 맛보다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근데 해산물은 이 발견하는 맛, 그 따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 돈이죠. 근데 이 머구리 분들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배에서 호수를 내렸어요. 근데 머구리가 여기저기를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 뒤에는 뭐가 있어요? 네? 모터 끝에 뭐가 달렸어요? 프로펠러요? 맞아요. 스크류. 프로펠러는 이제 비행기에 달리는 거고요. 스크류. 와, 이게 돌잖아요. 배를 돌리려면. 그러면은 산소 공급해 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머구리가 막 여기저기 돌아요. 그럼 이게 배 뒤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스크류에 절단될 수 있어요. 그러면 30m 전후예요. 납이 수십 킬로예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우는 게 밖에서 채워요. 그리고 손도 무겁고 발도 아톰 장화처럼 무겁죠. 납 다셨죠. 황동으로 된 머리도 무겁죠. 그러면은 거기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장님이 위에서 계속 이 줄이 가는 방향으로 배를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머구리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와, 자연산 그 돌굴. 돌에서 나오는 굴이 있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손바닥만 해요. 굴이. 자연산. 그리고 전복도 있고 해삼도 있고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가게에 갔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체격이 진짜 좋더라고요, 남자분이.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한 달에 며칠밖에 안 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몇 시간 하시냐고 그랬더니 7시간 정도를 한대요. 근데 7시간을 하는데 그럼 7시간을 그 물속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머구리는 그렇게 못 한대요. 1시간 딱 하고 1시간은 올라와서 1시간을 쉬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보통 그러면 3시간에서 정말 무리하면 4시간을 하고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다 잡아버리면 씨가 말라버려서 어족자원을 위해서 또 안 한대요.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순간 마음이 쾅 하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해녀처럼 사는 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머구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머구리가 그 지하에 그 물 20m, 30m에서 할 때 최소한의 산소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살 수 있는 양만큼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들. 운동을 해도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엄마의 역할을 그렇게 다 하는 사람. 개개인의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면 얼른 올라와서 숨 쉬고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떤 장치로 공급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더 깊은 걸 따려고, 삶에서 더 좋은 걸 따려고. 이건 자기만 알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난 머구리처럼 살았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강연 너무 좋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 아주 심연까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어쩜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저희 집에 CCTV를 달아놨나 봐요. 저희 남편하고 내통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분의 심연, 제 마음의 심연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다 머구리처럼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씨알 굵은 걸 따려고. 공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생활도 대충 숨 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끝까지 자기가 참아서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공기만 주입받고 엄청 굵은 거를 캐는 직장인, 사업인, 엄마, 아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숭고한 거죠.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머구리는? 1시간 조업하고 1시간을 쉬어요. 그때 알았어요. 난 저걸 못했다는 걸. 그래서 갱년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갈까?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 왜 이렇게 오래 갈까? 나는 왜 이렇게 유난한가?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배에서 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저 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자기가 어디에서 숨을 쉬는지, 언제 육지로 올라오는지도 몰라. 그냥 더 많이 캘라고, 더 많이 딸라고. 그게 돈을 위해서인지 자식을 위해서인지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인지 뭘 위해서인지는 각각 우리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갱년기가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뭔가를 잘했는데 못했어요 라는 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내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겸손이에요. 아,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아, 내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구나. 내 열정, 내 해병대 나와서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영원하지 않구나. 이게 겸손의 시작인 것 같아요. 서울대 나왔는데 뭐 공부 너무너무 잘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놀면서 했는데 어떻게 그냥 서울대 의대 들어왔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시간에도, 에너지에도, 마음에도. 여기서부터 겸손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겸손하지 못했고 미련했던 거죠.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생각해 보려고요. 그게 그거를 따는 맛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번 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빨대로 숨을 쉬고 사는 거에 적응이 돼버려서 그런 건지. 근데 뭐예요? 그렇게 숨을 20년 동안 잘 못 쉬었으니 갱년기가 길어질 수밖에요. 그때 제가 이해가 되면서 뭔가 머리에서 박하사탕 하나가 탁 터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렇게 화내면서 하지 말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건 무한도전에서 한 거 말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냥 밑에서 그것만 딸 줄 알고 1시간 땄으면 1시간 올라와야 되는 게 깊은 물속에서 많은 거를 따는 머구리의 겸손인데, 욕심 때문인지 무지 때문인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내 몸에 숨이 없으니까 잠수병에 걸린 거구나. 이게 약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약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압실에 들어가야 돼요.
캡슐 같은데. 그러면 강사님, 저도 강사님처럼 잠수병에 걸린 것 같아요. 참다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고농도의 좋은 산소를 주입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고농도의 좋은 산소를 주입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잡아야 된다. 자, 혹시나 저처럼 어떤 머구리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가 너무 깊은 곳에서 딸려고 그랬어요.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였을 수도 있어요.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 착한 아내, 뭐 종교적으로 되게 뭔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 아니면 남들 1,000만 원 벌 때 나 1억 벌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바다 깊숙에 있는 씨알 굵은 걸 따고 싶어서 숨도 안 쉬고 최소한의 숨만을 공급받아서 그 바다를 돌면서 엄청난 걸 땄을지 몰라요.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아니면 나 때문에 애들이 잘 컸고 나 때문에 남편이 뭐 내가 참 서포트를 잘해서 좋은 자리를 잡았고, 어쨌든 뭐 우리마다의 해산물은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잠수병을 얻었다면, 그래서 갱년기가 길어지거나 굳이 갱년기는 아니어도 삶의 권태기가 길어진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 여행에서 정말 큰 걸 얻었네요. 1시간 조업하고 1시간 쉬어야 되겠다. 그 머구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혹여나 삶의 깊은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씨알 굵은 걸 따려고 최소한의 숨만 쉬고 오랫동안 살면서 성과를 내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산 거는 성과 낸 거랑 똑같아요. 어쩌면 그 성과에 취해서 계속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래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랬다면 이제는 1시간 조업하시고 1시간은 쉬시기 바랍니다. 쉬는 건 가만히 있는 것도 쉬는 거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쉬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쉬는 거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상황, 그 상황이 우리의 쉼이자 숨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가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어른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어려 보이고 싶어 하고, 나이가 어릴 땐 빨리 나이가 들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백화점에 가서 뭐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고 파는 게 있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고 하고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려 보인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어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제 나이보다 좀 더 잡서 보여요. 솔직히. 왜냐면 진실해야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강의하려고 또 구라치고 이러는 거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어려서는 얼른 나이가 먹고 고등학교를 가고 싶고 대학을 가고 싶고 취직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한국은 조기 교육을 많이 시켜요. 이제 너 빨리 선행학습, 조기 교육.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붙여가지고 과외받고, 너 빨리 해. 남들 이거 할 때 더 해야 돼. 그래야지 너 적응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결혼도 빨리 해. 왜 결혼을 빨리 해? 이혼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 엄마 하니까 너무 좋아 지금. 그럼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냐고요. 에?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30세가 되려고 하고 40대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50대가 되면 야, 너 나이 먹어봐라, 되게 체력 떨어진다, 젊을 때 뭐 건강 케어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자꾸 이제 젊은 나이 얘기를 또 하고. 그리고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현재가 좋은 적은 참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은, 난 지금 나이대가 참 좋아요. 네. 저는 월요일이 너무 좋아요. 출근하니까요. 막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 밤이 되면 출근하려고 설레이진 않잖아요. 막 내일 뭐 입고 출근하지? 나 완전 열심히 해야지. 또라이예요. 그런 것들은 빨리 잘라야 돼요, 회사에서. 왜? 결국 조직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보통 회사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다니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오래 다니더라고요. 나 그만둘 거야 뭐 올 가을까지만 해.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부장 승진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안 맞아 회사. 그리고 정년퇴임해. 정년퇴임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퇴임하면서 자기는 조직하고는 회사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언제 지금 여기를 살겠냐는 거예요. 한국 살면서는 난 한국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스타일 자체가 한국은 답답해. 남한테 간섭을 많이 하고. 나는 솔직히 좀 외국 스타일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또 외국 남자랑 결혼도 했는데 이 새끼가 또 인종차별을 하네. 또 외국 애들은 얼굴 표정이 좋아. 그러니까 조금 무시해도 많이 기분 나빠.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 애들은 뭐 이렇게 왜. 그러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을 꿈꾸고, 또 외국에 있을 때는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또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도 저도 아니야. 그럼 난 또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되게 지금 여기에 있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중 거기로 소망을 두는 거죠. 지금은 아니야. 우리 애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난 아니야. 그냥 좀 참고 막 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애가 크면. 그래서 항상 조건부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요것만 되면 행복하겠다. 이 일만 끝나면 행복하겠다. 이번 시험만 끝나면 한숨 돌리겠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만 들어가면 난 기분 좋겠다. 그러면 이거 왜 이러는 거지? 그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저 50이 되니까 느껴요. 옛날에는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뭐 스트레스, 뭐 나이가 지금도 젊지만 좀 젊을 때는 뭐 스트레스 그런 게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나? 스트레스? 근데 40, 50이 되면 스트레스가 내 몸에, 내 정신에 엄청난 악영향을 줬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그럼 뭐냐? 그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1번 스트레스는 되게 쉽게 설명하면, 이건 제 나름의 설명입니다. 의학적인 설명이 아니니까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포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겠죠. 혈관에 문제가 있든 뭐 문제가 있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은 무슨 병에 걸려요? 좀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숨을 못 쉬면 공황장애가 생기잖아요. 자, 숨을 못 쉬면 공황장애하고 잠수병인데,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서서히 쌓이는 것 같아요. 언제 숨을 못 쉬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할 때. 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기가 살고 싶은 게 명확한 사람,
자기가 바라는 게 명확한 사람, 비전이든 욕심이든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뭔가를 잃을 확률도 높지만 스트레스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질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강사님, 저는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저는 옷도 오늘 올 때 난 내가 명확하게 원하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지금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 난 이렇게 입고 싶어. 아니에요, 강사님. 전 그냥 더우면 반팔, 길면 뭐 추우면 긴팔 입어요. 난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뭐 브랜드? 그런 거 저 잘 의미 없어요. 뭐 그냥 저 옷 그냥 입는데 뭐 아버지 어부하셔서 그물 같은 거 남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메쉬 소재 해가지고. 강사님, 저는 제가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스타일 그런 거 좀 정확하게 있는 편이에요. 내 인생에서. 손 들어보세요. 자, 제가 손 드신 분 옷을 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아니거든요. 모호해요. 근데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조금 더 괜찮으실 거예요. 언니하고 동생 있는 집은 그렇잖아요. 언니가 자기 옷인데 자기가 입고 나갈 거 딱 정해놨어. 근데 동생이 딱 입고 나가버렸네. 근데 그래 괜찮아. 너 그거 입고 어차피 그지 같은 건데 뭐 밖에 가서 창피만 당할 건데 뭐 그래 입어. 그러면 그 사람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딱 원하는 신발, 자기가 딱 원하는 옷, 자기가 딱 원하는 삶의 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애는 이래야 돼. 내 와이프는 이래야 돼. 내 자식의 미래는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30대가 될 땐 이렇게 되고 40대가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돼야 되고 내 노년은 난 이렇게 딱 상을 세웠어. 그게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를 가면 이렇게 되고 회사를 가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게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루는 것도 많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확률도 높겠죠. 왜냐하면 인생은 보통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제 살아보니까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보통 되셨나요? 안 된 게 있으신가요? 안 된 게 많죠. 전 여러분의 진심 어린 뜻대로 됐다면 지금의 남편과는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남편도 많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진짜 그분도 너무 안 됐다고 봐요. 진짜 그분도 너무 진짜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번 생은 뭐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우씨, 이번 생은 망했다. 누가 그런 말을 자주 하겠어요? 내가 명확한 사람, 내 고집이 세고 내 신념이 명확하고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자존심이 세고.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뭔가를 이룰 확률도 높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도 꽤 많아지겠죠. 그래서 1번 스트레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상을 그려놨는데 그 상대로 안 되고, 더 문제는 내 주변인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인 거죠.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뭐 별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나와 내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것을 타인에게서 확인받고 보상받고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들 중에 자식들한테 막 그렇게 하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은 엄마 좋자고 이러니? 엄마 좋자고 이래? 엄마 다 너 때문에. 엄마 죽으면 이거 전부 네 거야.
그리고 죽지도 않고. 애들 입장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계속 엄마 거 막 뭐 샤넬 자기 거라고 네 거라고 네 거라고 하는데 엄마 계속 영양제 챙기시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보면 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너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야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본질에 가깝다면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그 말은 언어의 성립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상대를 위한다면 진짜 상대를 위하는 건 그 행위 자체로 강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이에요. 피드백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서 네가 받아줘서 기쁘다.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받아줘서 기쁘다. 너한테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기쁘다.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래요?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저한테 느껴요? 안 느끼죠? 지금 어이없는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아, 근데 미쳤나 봐, 저 새끼. 그렇게 밝게 웃는 건 마음이 들켜서 마음이 들켜서 멋쩍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유형이든 무형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상이든 정말 자기의 사랑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 상대방과 그 일과 경험한 것으로 자기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충분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형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네가 받아줬어. 그러니까 자기가 무형의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야. 그러니 이 스트레스에 대한 첫 번째는 내가 되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게 안 된 거의 대부분은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꼬박꼬박 반복해서 어쩌다 한번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오늘도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고 이런 거. 여러분은 혹시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나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원하지 않는데 그걸 했다. 그 원하지 않는 거를 한 몇 년 하셨어요?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길게? 한 10년? 10년. 그게 어떤 건지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아, 근데 그게 힘들었어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됐었어요. 아, 하기 싫은 다른 거를. 네. 그 대학 제가 하면 안 돼요? 그 힘든 거는 가족들도 알았나요, 그때?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아, 마지막 한 학기 때 제가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운전하고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움의 어떤 상황일 수 있는 것이 나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다 부러워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걸 얘기하면 남들이 좀 배불러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새벽에 시장을 나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그냥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때 착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래 내가 배불러서 일어나?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보다 더 강한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마음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나 운동? 해병대 하나. 해병대. 나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돌려버려 그냥.
항상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항상. 근데 몇 년 전부터 마음만 먹으면 저 다 하거든요.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 이렇게 겟돼야 되는데 그냥 마음 먹으면 돼 하고 마음 저기 있고 내가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나 해병대잖아. 나 마음 먹으면 나 바로 해버려. 그때 엄청 힘들게 했는데 뭐 안 돼요. 마음이 안 먹어지는 나이가 온다니까요. 마음이 안 먹어지는 체력 상태가 와요.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죽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때가 와서 슬픈 게 아니래요. 나이가 먹어서 슬픈 게 아니래요. 나이가 먹었다고 느끼고 힘이 없다고 느끼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없으면 그때는 허무하기 시작하대요. 내가 나이가 먹은 게 허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먹어서 긍정적으로 장점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어렸을 적에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별로 다 놓는구나. 아, 좋다, 기분.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 그리고 특별히 여유가 생기면 더 그렇게 돼요. 나이가 먹고 최소한의 여유가 생겼는데 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집중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좋은 거나 먹고 뭐 좋은 거나 입고 뭐 좋은 데나 가서 인사나 받고 나 그거밖에 없네.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은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그럼 자기 스스로 그래 내가 배가 불러서 이러나? 그건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이 말라서 그런 거래요.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네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목이 마르다고요. 사람이 입으로 밥도 들어가지만 물도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어. 왜요?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돈 때문에도 했고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도 했고 착해서 거절을 못해서 하기도 했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했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한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셨으니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데 되게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습관. 그래서 내 습관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유 없이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6시 5분 기차를 광주에서 타고 그리고 용산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티켓을 다른 분이 해주셨는데 약간 저하고 비슷한 성향인 거예요. 제 숙소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차를 태워주러 오신 거예요. 5시 반에 오겠다는 거예요. 6시 5분 기차인데. 그래서 제가 차를 기차에 실으려고 하나? 뭐지? 제가 이제 그 시골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30분에 딱 오시더라고요. 근데 차가 너무너무 좋은 차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만한 뭐 차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그런 차인데.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 6시 5분 차인데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라도 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님. 걱정을 말아봐요. 네, 그러면서 이 집 한 채만한 아파트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차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이 차가 좋아도 뒤질 수 있습니다. 이 속도면.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유 없게 살 수가 있나? 그리고 이 비싸고 럭셔리하고 편안한 전 세계 최고의 차라는 차에서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지나온 제 삶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 있다고 여유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전의 강사료보다 훨씬 많은 강사료를 받는데 20년 전에 시간당 2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는 학원하고 저하고 분바이 5대5. 그럼 저 4만 원 벌어서 학원 2만 원, 저 2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벌겠죠. 강사료가 올랐으니까. 그럼 나는 엄청 여유로워졌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는 여유 있는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난 그렇게 사나? 아닌데. 난 매우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고 너무 좋은 차에 타면서 이렇게 쫓김듯이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오늘 10시 반에 제가 여기서 강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8시에 도착한 거예요. 용산역에.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3, 4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사우나를 갔어요. 9,000원. 오늘 넘버는 275번. 예? 근데 자꾸 이제 PD님이 그러는 거예요. 되게 컨디션 좋아 보여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바로 촬영하기 전에 목욕을 했거든요. 여러분 9,000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큰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사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 딱 15분 전에 여기 오는 거예요. 미리 맞춰서 오면 좀 불편한 거예요. 일찍 오면. 시간 아깝고. 그러니까 항상 빼곡하게 채우는 거예요. 모든 앞뒤를. 그리고 그게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강연이. 그러면 감사하다, 좋다 이러냐? 인간은 익숙해지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느 정도 길들여지잖아요.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익숙해지면 불평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일신 우일신 계속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익숙해지면 고맙지 않다고요. 근데 고맙지 않은 건 종교적으로 나쁜 일일까요? 아니요. 인간이 고맙다라고 느낄 때 자기의 신경과 호르몬이 명상하거나 기도를 할 때보다 훨씬 강력한 안정감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느끼는 건 결국 누가 최대 혜택을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이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느꼈죠. 아, 내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나는 뭔가 틈이 나면 불안하고 내가 열심히 안 산 것 같고, 누가 최근에 제 인스타에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쓸모없어도, 쓸데없어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오는 거예요. 당신이 쓸데없는 짓을 해도, 당신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도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무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은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그래서 성장한 게 있어요. 쓸데없는 짓 안 하려고 하고 쓸모없는 거 안 하려고 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장한 게 있어요. 근데 고마운데 삶의 만족도가 그리 높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좋다라는 말이 자주 안 나가는 거예요. 아, 좋다. 그리고 훨씬 진지하다 못해 항상 진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해지면 약간 글루미한 거예요. 우울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가는구나.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한 게 한 7년 됐거든요. 나는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졌지만 여유는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돛진 개긴이구나. 그럼 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건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뭐지?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거? 계속 강사료가 올라가는 거? 계속 유튜브 구독자가 올라가는 거? 아파트 평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 그 숫자인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의 안정된 숫자가 최소한의 것이 있다면 나는 좀 삶의 질을 생각하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방식, 그때는 방식이야, 딱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방식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용기 있게 난 그렇게 막 체계바라처럼 막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게. 근데 이 소망을 7년 전에 5년 정도에 가졌는데 조금씩 이 습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여유가 낯설지 않아요. 근데 그 여유가 방송하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와서 옆에서 9,000원짜리 목욕하고 4,000원짜리 구두를 닦았어요. 광 안 나게 해주시라고. 왜냐면 보통 불광을 내시거든요. Don't like it. Fire right. 그럼 아저씨들 막 불광 해가지고 막 그거 막 너무 싫어요. 4,000원이래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저 광은 안 나게 해주십시오. 저 광. 근데 그냥 그런 정도의 여유로 내가 변했구나. 예전엔 여유가 불안했는데. 그럼 여유가 왜 불안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여유를 좋아하는데. 그걸 또 생각하니까 또 흥미로운 거예요. 제가 여유롭지 않은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근데 더 큰 문제는 정서적, 관계적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여유 없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결핍으로. 그래서 그 결핍을 땔감으로 해서 화력을 내서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도 막 합격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되게 큰 에너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결핍을 자기 에너지로 써가지고 지금의 삶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느 날 여유로 자기의 삶의 땔감을 쓰는 게 어색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열심히 쎄 빠지게, 쎄가 뭐죠? 텅. 전라도 사투리로 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혀가 빠질, 그러니까 보통 너무 지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는 하는데 더 지치면 이 쎄가 빠질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쎄 빠지게 산 이유가 여유 있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쎄가 빠지게 하고 살아서 여유가 생겼는데 여유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 잘하면 일복이 있거든요. 엄마도요, 엄마 역할 잘하잖아요. 그럼 할머니 역할을 물려받아요. 근데 막 그 엄마 역할 잘 못되는 사람이 있어. 아, 난 너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엄마 인생 있어. 응. 그러면 이제 딸도 아, 우리 애를 맡기면 안 될 엄마다. 예? 그래서 별로 자기 애를 부탁 안 해. 그럼 또 이 할머니는 어떻게 또 자기 시간을 또 갖게 돼. 근데 엄마 역할 잘하는 사람은 딸들이 또 엄마 이거 뭐 좀 껴줘. 뭐 딸도 일도 하고 뭐 나도 뭐 또 해야지.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러냐. 그러고 막 또 그렇게 나이 80. 그리고 막 딸들이 막 엄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엄마 다른 엄마도 그 정도는 다 한다. 너무 티낸다. 엄마. 그럼 또 2년 전년 나왔다 들어가고 또 네 애비 같은 년 또 뭐 종자가 똑같은 년 또 뭐 년 놈 다 왔다가 들어가고 또 뭐 십장생 병풍 나오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삶에 대한 어떤 관성에 대한 거스름 그거를 줄기차게 시도를 한 기간이 있었고요. 지금도 사실 저는 여유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내면적 여유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니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기에게 보상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음먹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이것도 못 사줘? 내가 이것도 못 먹어?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짜증나게 참고 살았는데 내가 이것도 못 사냐고. 나 진짜 나 이거 분홍 마스크 못 사. 내가 이거 나 옷 살 좀 쪘지만 내가 예쁜 거 나왔는데 내가 이것도 못 사줘? 억울하게? 내가 이거 해외여행 이거 내가 못 해줘? 나한테? 야, 내가 이거 명품 이거 나 이것도 못 해줘? 아무리 비싸도 뭐 내 인생 내가 참은 것보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6개월 할부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 뭐가 늘어났냐면 모든 사람의 집에 물건이 막 늘어날 거예요. 신발, 가방, 옷, 뭐가 막 물건이 늘어나요. 그리고 거의 쓰지도 않아요. 어떤 택배는 뜯지도 못했어. 그게 다 뭐예요? 그건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생명이요. 우리 시간이요. 그 삶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넌 어떻게 살래? 라고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넌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떻게 사는 게 구천을 떠도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사는 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사는 게 죽는 날 눈을 편안하게 감을 것 같아? 넌 네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걸 계속 묻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이 어색함의 산을 넘어가고 싶어. 가다가 산에서 돌아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말처럼 여러분에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야지. 이건 되게 위험한 초보적인 학습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컨텐츠를 우리가 듣는 것은 중요하냐면 그럼으로써 주체적 우리가 자기의 때에 그 생각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전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는 우리 각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살든 후회가 좀 덜하고 어딘가를 떠돌지 않고 안착된 곳에 살다가 안착된 느낌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강연에서 보는 김창옥이라는 강연자의 대표적인 느낌은 뭔가요? 그냥 잘생겼다 이것도 있는데 잘생겼다! 감사해요. 또 뭐 다른 거 이게 외적인 거 말고 뭔가 느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눈이 슬프다. 따뜻하다. 힐링이 된다. 짠하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눈이 20대 때는 슬퍼 보였는데 30대 때는 괜찮을 수 있고 저 사람이 그 시기에는 되게 따뜻한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차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그게 10년, 20년, 30년 가는 거는 주목할 만한 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눈이 30년 동안 계속 슬퍼 보여요. 그러면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아니면 저 사람이 40년째 따뜻한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저는 30년, 40년 가는 제 느낌, 제 스스로 봤을 때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약간의 강박이 좀 있어 보여요. 뭐가 있어 보인다고요? 강박.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이 있죠. 근데 다만 안 들켰을 뿐이지 나만 아는 내가 있어요. 나만 아는 나. 이제 그 나의 되게 대표적인 건 저에겐 강박이라는 걸 몇 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박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걸리니까. 여러분 최근에 1년 사이, 2년 사이, 3년 사이, 5년 사이에 자꾸 비슷한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자꾸 이별을 반복한다든지 자꾸 사기를 맞는다든지 자꾸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꾸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예? 삼재? 삼재라고요? 그딴 식으로 정말 삶을 계속 대하실 거예요? 정말? 삼재 아홉수 그런 거 맨날 세면서 계속 반복돼서 좋은 일은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왜? 반복해서 나 이런 사업도 되고 나 이런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 이런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근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사기 쳐먹고 날 이용하고,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또 헤어지고, 연상이랑 사귀어서 헤어져서 연하랑 사귀었는데 또 이 새끼도 또 헤어지고, 이거 외국인 오빠하고 사귀었는데 또 헤어지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운명이나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신호라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신호라고요. 신호.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그 운명이 이제 이거 운명인가? 올해 안 좋은가? 그러면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급속도로 안 좋은 일이 붙어요, 그 사람에게. 반복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생기는 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전 운명이나 재수나 삼재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주는 신호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분석해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강박이 있을까? 근데 그 첫 번째를 찾아냈어요. 제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요. 청각장애가 있으셨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그래서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너그 애비는 저것은이라고 하셨거든요. 저것은, 저분은, 저 사람은, 너희 아버지는 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저것은. 그러니까 물건으로 비유하신 거죠. 오랫동안 엄마가 뭔가 상처가 됐기 때문에 저것은. 그리고 저는 머리가 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외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그 애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너그 형이 너그 애비야. 그러니까 형 말을 잘 들어. 너는 너그 형을 도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났어. 왜냐하면 저희 집이 종갓집이니까 1년에 제사가 7번 있으니까 저를 왜 낳냐면, 형이 혼자 제사를 지내기는 버거우니 저 아이를 도와서 제사를 지낼 애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낳는데 딸, 그래가지고 또 낳는데 또 딸, 그래가지고 낳는데 또 딸. 그러다가 이제 저를 낳았다는 거예요. 제사 도우미로. 당신은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사람, 홍둥백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언어의 영역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언어는 듣고 형체도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언어의 영향을 무지막지하게 받아요. 뇌의 핵심 중추가 언어 중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보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남자 새끼가 지 마누라한테나 잘하려고 제 팔불출 같은 놈 새끼 저거. 이런 얘기 한국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면은 그 언어의 허들을 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국은 뭔가, 원래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의 허들을 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외국말 못 해봐요. 외국에 살면 더 섬에 갇혀요. 근데 영어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있어도 월드와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BTS나 이런 친구들 보면 영어도 엄청 잘하고, 블랙핑크도 다 잘하고, 그래서 아예 애초에 모을 때 영어 가능한 친구들을 모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려고. 언어만 되면 엄청난 확장이 되는데, 언어가 안 되면 섬에 갇히고 아주 좁아져요. 좁으면 훨씬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언어를 듣고 자기 부모에게서 자랐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부모님들 중에 뭐 애들 교육 문제로 뭐 막 고민하시고, 뭐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애들한테 좋은 언어만 물려주려고 하세요.
애들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유전이래요. 에?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공부 잘한 애들 부모님 상담해보면 자기는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대요. 정말 그냥 애가 알아서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면 아, 제가 나를 닮았거나 지 애비를 닮았네. 아, 결혼 잘할 걸 씨 아주. 나도 그런데 그지 같은 놈하고 해서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씨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 그리고 애들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애들 다 독입니다. 돈 주는 거 차라리 저 주세요. 에? 그냥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거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저 주라고요. 저 땅, 건물 이런 거. 그 애들한테 뭘 줘야 되겠어요? 언어. 줄 수 있다면 언어를 줘야죠. 근데 이제 저는 엄마를 원망하진 않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 언어들을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너가 아빠 없으니까 네가 더 정신 차려.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착하고 눈치 빠른 애들은 지가 알아서 돌려요. 아, 우리 집은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 집은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애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집은 없어요, 거의. 부모님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럼 애들이 이렇게 아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여 있다가 바퀴벌레처럼 지 방으로 사사사삭 다 들어가. 그리고 아빠가 나가면 다시 이제 공동의 공간으로 나와서 지들끼리 막 이러다가 아빠가 가면 또 싹. 눈치가 빠르거든요, 인간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난 아빠가 없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얼른 독립해야 된다. 형제는 많았거든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도 형제가 많았어요. 어메이징하죠. 각방도 평생 쓰셨는데. 근데 이제 형 누나들이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저보다 15, 17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되게 좀 어려울 때 이제 누나네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누나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이제 가게에서 잤어요. 가게 식당에서. 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락 먹었는데 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막 감동 받지 마세요, 지금.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서울에 형 누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래요. 넌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누나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누나에게 누나 혹시 기억나? 나한테 너 서울에 형 누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잖아. 그래야 성공한다고. 근데 누나 그때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누나? 진짜 나를 성공시키려고 한 거야? 아니면 누나가 지원하는 것이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거야? 아니면 누나는 이제 맞으니까 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위로는 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라도 하는 누나 형이 있는데
그 누나는 아예 맞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더 힘든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나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누나는 그 얘기를 기억하실까요? 좀 못한다고 하신 분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나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그러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는 저한테 되게 크게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서울에서는 나 혼자구나. 강박. 강박. 이게 막 딱 칼처럼 살아야 돼. 난 아빠가 없어. 난 형제도 없어. 서울엔 나 혼자야. 난 넘어지면 뒤통수 깨지는 거야. 그 강박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애들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요. 강박과 결핍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사랑받고 평온한 집안에서 자란 애들보다 초반 추진력이 훨씬 좋아요. 팍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지방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일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지방에서 이 헝그리 정신 갖고 막 오니까 서울 새끼들, 이 새끼들 막 그랬어요, 저랬어요, 저거 쓰고 저거 있어. 그래가지고 초반에 엄청 빵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삶이 너무 건조해져 버렸네요. 돈을 벌어서 풍족한데 풍요롭진 않네요. 풍족은 뭐예요? 물질이 많다는 거고, 풍요는 뭐예요? 마음이 여유롭다는 거예요. 전보다 좋은 차 타고 전보다 비싼 아파트 살고 전보다 좋은 가방 매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여유롭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해외로 나가면 이 감정이 10배, 100배로 뛰어요. 왜요? 외국 사람들은 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나만 소수 민족이고 나만 다른 언어를 쓰고 나 다른 음식 먹어요. 근데 돈도 없어. 실력도 없어. 영어도 못해. 중국말도 못해. 그럼 우리가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럼 그때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이 30년 전 잘못한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과 7번 했는데 또 어느 날 걸려. 자기가 뭐 하다가 나 진짜 잊으려고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자기야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그럼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 사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싸움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 연약할 때 상처를 잘 받거든요. 돈 없을 때, 몸 아플 때. 잘 나갈 때는 상처 잘 안 받아요. 잘 안 나가면 웬만한 거에도 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나는 혼자다.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 형제가 있지만 형제의 입에서 너 서울에 형 누나 없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 난 혼자지. 그러면서 강박이 제 환경적으로 생겼어요. 오래전부터. 여러분, 여자가 어느 날 이혼하자고 남편한테 그러거든요. 자기야, 나 이혼해. 이혼하고 싶어. 그럼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나 생각한 지 오래됐어. 여자는 생각한 지 오래됐대요. 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자살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 저번 주에 그 사람하고 식사하고 공쳤는데? 엄청 밝게 웃으면서 막 우리한테 그랬는데? 나 이해가 안 되네? 너무 허망해. 그 사람은 어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실행한 게 아니거든요. 생각한 지 오래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싫어하고 티내는 거 싫어하는 거니까 표현을 안 한 걸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살아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실수해도 받아줄 사람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요. 내가 실수하면 끝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유난히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뭐 잘못하잖아요. 뭘 파라 그래요? 호적을 팔아, 호적. 호적을 파! 그리고 엄마 나 이 남자랑 결혼해. 엄마 눈에 흙이 들어오고 왜 이렇게 한국은 극단적이에요, 우리 진짜. 호적도 파고 눈에 흙도 쳐놓고. 뭔가 용납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납. 그래, 우리 딸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엄마는 사실 네 생각에 다른 생각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 결혼해. 넌 어렸을 적부터 엄마 말을 쳐 안 들었잖아? 엄마가 반대한다고 네가 그럴 건 아니잖아? 그러면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딸 기분 좋게 해. 설령 실수하도 실패하고 후회한다 하더라도 지금 네가 가고 싶다면 엄마는 너를 응원할게. 출발해. 우리는 이런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년아.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무튼 저 집안 종자들은 내 말을 쳐 안 들어 쳐먹어 그냥. 어쩜 저 아니 그런 말 듣고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괜찮아.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딸, 이혼해도 엄마 딸이다.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너 좋아하는 거 이거 해놨어. 그냥 무심하게 그런 말 하면 딸이 막 진즉에 할 걸 그냥 눈물 안 나겠어요? 제가 보기에 좋은 말을 좀 많이 듣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용납해 주는 말. 괜찮아. 다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 어제 친한 동생이 비싼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실수로 앞에 차를 쾅 받아서 차가 폐차하게 됐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일 먼저 저한테 보냈어요. 엄청 비싼 차. 많이 비싼 차요. 근데 제가 이 훈련이 됐잖아요. 이거 딱 보내자마자 이랬어요. 몸 안 다쳤으면 누구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형, 몸은 안 다쳤어요. 너 형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많이 놀랬을 거니까 내일 따뜻한 사우나 가. 이런 건 어차피 레슨비야. 아침에 오자마자 그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형,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저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지금은 아버지한테 올 때 아니라고 그러신 것 같아. 한 50년 있다 오라고. 너 요즘에 생각 복잡한 거 많으니까 이거 한번 이 사진 한 장으로 쾅 하고 그 충격 덜어내라고 그런 것 같아.
이런 건 다 랬습니다. 무릎 이렇게 먹는데 보여주더라고요. 차는 폐차됐는데 형 그냥 오토바이 타다가 살짝 넘어진 정도예요. 근데 넘어진 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흉터가. 그래서 나이키 같다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 저 이제 아식스로 신발 바꿀게요. 그리고는 아식스 산 거를 또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괜찮아. 너 안 다치면 너 그걸로 끝이야. 이거 레슨비야.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용납도 받고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뒤에 받쳐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다가 내 주변 사람들이 용납받을 짓을 했을 때 받아주죠. 그래야 강박이 안 생기죠. 우리의 결핍이나 우리의 그 강박이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시켰을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했으니 이제는 조금씩 우리 안에 그 여유의 실금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